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파월 의장은 산타가 아니고 스크루지였습니다. 이 금리 속도 조절과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던 시장에서 정말 단호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결국에 이런 쇼크 때문에 시장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의 기대감은 아예 좀 꺾여버린 것일지 이 산타랠리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전략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좀 하락했는데요. 장중 변동성도 있었습니다. 이슈들 알려주세요. 네, 파월의 금리 인하 고려 안 한다는 발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4% 하락, 나스닥이 0.7% 하락, S&P 500이 0.6%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태양광 업체들이 여전히 강세를 나타냈는데 썬런이 3.9% 상승했고 시올스 테크놀로지가 6% 상승, 솔라이치 테크놀로지가 2.4% 상승, 인페이지 에너지가 2.1% 상승했고요.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인 플러그 파워도 UBS의 매수 추천이 있으면서 7.8% 급등했습니다. 모더나가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면서 5.8% 상승했고, 게임 업체인 로블록스가 2.7% 상승, 화이자가 2.6% 상승했고, UAM 관련주인 릴리움이 4% 상승했습니다. 금융 서비스 핀테크 업체인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6% 상승했는데요. CEO가 자사주를 500만 주 매입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델타항공이 2.8% 상승했는데 올해 4분기와 내년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50bp 인상을 했는데요. 파월은 여전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고를 했고 인플레 완화에도 상방 위험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표가 나오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은 23년에 내년이죠.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점도표상으로는 금리 상단치는 5에서 5.25%로 지금 제일 많이 점도표가 나와 있고 평균치가 5.1%였습니다. 그리고 CNBC 측에서는 23년에 기업 실적이 우려가 크다. 인플레이션보다는 내년에 증시는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좌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기업 실적 전망치가 지금 자기네들이 보는 걸로는 6.5% 감소가 예상되는데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가드 측에서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이제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3년 말에 인플레이션은 3%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경제 주체들이 재무 상태가 견고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혼조세가 전망이 되고 하지만 저가 매수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이슈들을 정리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간밤에 FOMC 회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파월 의장이 피봇은 아니다, 눈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좀 그어버렸더라고요. 이전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런 이야기를 꺼냈던 거랑은 좀 다른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흐름이 다르다기보다는 속도 조절은 결국엔 하는데 이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가 내년에는 없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점도표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지만 그보다는 역시 파월 발언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좀 발언을 한 걸까요? 일단 시장이 계속적인 경계감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아직 꺾이고 내려가고 있지만은 최근에 지표를 보면은 조금 한 번 더, 두 번 더 이 정도가 지금 나와서 한 번, 두 번 정도 괜찮은 지표가 나와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여 내려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데이터가 좀 내려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연속적인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신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번에 점도표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이번에 보니까 점도표 쇼크라고도 하더라고요. 대다수가 5에서 5.25%를 예상하긴 했고 이제 약간 비둘기파적인 의견이 2명이었고 나머지는 상당히 좀 높게 봤는데 지금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 글로벌 IB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소폭 높은 수치죠? 아니죠. 원래 골드만삭스나 이쪽에서 모건스탠리나 이쪽에서 5에서 5.25%까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건 19명의 위원 중 10명이 이쪽에 찍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렇고
하지만은 뭐 5.5에서 5.75까지 예상하는 측도 2명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약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4.75에서 5% 정도가 지금 2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시장이 점도표는 저는 그다지 뭐 영향이 뭐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은 뭐 아주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파월이 뭐 우리가 피벗을 어느 정도는 뭐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것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더 컸다라는 말씀을 좀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해서 또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업 실적 우려가 크다는 분석들도 있고 혹은 뭐 경기 침체는 완만한 수준에서 그칠 거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좀 어떤 의견에 무게를 둬야 될까요? 일단은 경기 침체는 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완만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측의 의견이 뭐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연착륙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솔직히 있고요. 뭐 골드만삭스 측을 비롯해서 오늘 파월도 연착륙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 네. 일단은 파월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내년에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을 좀 보면은 좀 대폭적으로 낮췄어요. 원래 전망치가 1.2였는데 0.5%까지 지금 낮췄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소폭 좀 더 높아질 것이다. 4.6%까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시 경기 침체는 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는 실제로 좀 봐야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는 저도 이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거는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네. 뭐 빨리 안 내려가면은 성장률은 저하되고 인플레이션 빨리 안 내려가면은 갑자기 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에 한 차례 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지표를 물론 완전 관심에서 좀 배제하시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살펴보시면서 여기에 더해서 내년은 기업 실적까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FOMC 회의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럼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완전히 꺾였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니고 저는 이제 빅 이벤트 끝났으니까 시장은 완만하게나마 뭐 네.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 뭐 하락은 일단 뭐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은 그다지 뭐 우려할 바는 아니다. 어제 그리고 소폭 저가 매수가 또 유입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서부터 뭐 서서히 조금 연말에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완만하게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전략까지도 함께 좀 체크를 좀 드렸습니다. 네,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6%대로 오름세를 기록했는데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금융서비스 핀테크 업체인데 네. CEO가 자사주로 500만 주 매입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어요. 뭐 그런 일시적인 이슈고 일단 뭐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런 핀테크 업체들은 결국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뭐 인플레이션 낮고 그러면은 성장주기 때문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핀테크 업체들의 주가 전망이 뭐 아주 좋다, 그 나쁘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중립적인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수가 뭐 어느 정도 상승하면 따라 올라갈 것이고 뭐 개별적인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뭐 좀 더 크게 오를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함께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델타항공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여행 붐이 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수요가 되게 강력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는. 네. 일단은 올해 4분기하고 내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4분기 EPS 가이던스를 1에서 1.25달러가 원래 기준이었는데 1.35에서 1.4달러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EPS도 6달러로 올해보다 두 배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에 EPS가 델타항공 같은 경우 컨센서스가 시장에서는 4.77달러였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대폭적으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 상회했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고, 결국에는 뭐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내년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는 회사 측에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은데 뭐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은 가격적인 부담을 좀 안고 있기도 하니까요. 확실히 좀 내년에 조금 더 여행 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좀 함께 공감이 되는데 뭐 국내 항공주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비슷하게 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고 뭐 괜찮은데 국내 항공주들도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대형 항공사 아시아나나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를 빼면 LCC 측에서는 중국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코로나 네. 이전 팬데믹 이전에도 70%, 60에서 70%가 매출이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네. 그쪽에서 지금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한다고 하면서 수요는 회복될 것이다. 저는 LCC 측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엔 중국 쪽의 수요 회복이 LCC 측에도 긍정적이다. 대형 항공사들은 중국 쪽의 수요가 뭐 크든 많든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만은 나머지 부분에서 워낙 잘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원화 환율 안정될 것이고 유가도 어느 정도는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항공주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서서히 거쳐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들도 좀 빛이 드는 그런 시기들이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인데 지금은 하나하나 문제가 좀 해결되는 그런 흐름들도 좀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어제는 생각보다 또 강했습니다. 최근에 미 증시랑 약간 연동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뭐 저도 여기서 체크 네. 포인트에서 뭐 자꾸 그날 증시를 예측을 해달라고 하는데 네. 그건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은 홀수냐 짝수냐 맞추는 거라고 똑같아요. 저는 네.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기간을 두고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미 증시 같은 경우에 언제죠? 그저께 1% 상승했을 때죠. 네, 맞아요. 그죠? 1%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 전혀 어떻게 이제 반응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후행적으로 반응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반영이 되고 그날 증시를 맞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날 맨날 단기 매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아니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먼저 올라가고 미 증시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런 것들 뭐 계속 추세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추세적인 시각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저가 매수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보세요? 미국 증시도 안정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가 매수 뭐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뭐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탈피해야지 우리나라가 뭐 네. 나중에는 뭐 4천을 가든 그 이상을 가든 그래야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날 너무 연동이 자주 되면은 오히려 저는 상승의 방해 요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가 매수는 오늘 유효하다.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긍정적인 전망 주신 만큼 오늘 저가 매수에 대한 시각도 함께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FOMC까지 CPI도 지나갔고요. 중요한 이슈들, 갈만한 이슈들은 다 갔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는 지수가 조금 더 패이는 그런 모습도 있긴 했는데요. 그래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내려놓기는 조금 아쉽죠. 약 2주간 정도 그래도 완만한 상승세를 예측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기대감 가지면서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